이번에는 두 번째 페이지 2번 69번 향본능 표리와 미신 행위를 볼 텐데 이거는 백그라운드 1에 있는 17 고전적 주작적 조건화를 알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특히나 이번에는 고전적은 이제 잊어버리고 주작적 조건화를 만든 뒤에 생기게 된 수없이 또 파생되는 그런 그 현상이거든. 그렇게 해서 주작적과 연결됐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한번 들어볼게. 향본능 표류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까지 수능에 나온 적이 없었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이번에 EBS 나왔는데 내용이 완전 똑같이 나왔는데 참 나는 신기해서 이제 수록했는데 그게 요즘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참 하여튼 전반적으로 많은 걸 다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자, 이게 첫 번째 보면 알겠다시피 이 향본능 표류는 이거는 그 스키너가 한 게 아니고 동물 조련사들이 스키너의 방식대로 이제 주약 조건을 이제 강화를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좀 나타나더라. 이게 맞지 않더라 하는 것이 동물 조련사들이 발견하여서 학계에 보고한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조작적에서 살짝 좀 뭔가 맞지 않는 현상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는데 스키너의 이론에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인 거야. 이거 보면 좀 되게 신기해. 너무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 할 테니까 지금 다 안 한다. 이 동물의 본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동을 훈련시키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게 본능이 너무 강한 거, 그리고 본능과 정면 충돌이야. 그러니까 이 본능과 조금 상관없는 내용들은 좀 되는데 본능이 있는데 본능과 정면 충돌하는 그런 행동을 훈련시키면 이게 이제 우리 그 백그라운드 내용 나오는 그 너구리에 대한 이야기거든. 너구리 이야기는 수업 시간때 조금 더 깊이 할 테니까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신기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정면 충돌할 때 그때는 노력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런 현상들이지. 이 본능이라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고정 행동 패턴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진화 38학년 동안에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이제 적응하고 진화하는 과정, 자연 선택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행동이 가장 최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몸의 본능이 이제 배인 거지. 그래서 이제 유전자에 다 심겨져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도킨스의 설명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본능이 들어왔다는 건데 그것이 이제 충돌하는 행동, 즉 훈련을 다른 게 시키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겠지. 고정적으로 38학년 동안 진화를 통해서 이제 고정된 패턴인 것이야.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문제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간혹 주작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다시 본능으로 돌아가는 이 행동의 삐릴이 나타나는 거든. 이 삐릴이 이게 이제 뭔지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은 너구리한테 동전을 가지고 이제 저금통에 넣는 훈련을 시킨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동전을 넣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동전을 비비는 거야. 또 동전 넣기도 하다가 비비는 거고 좀 일관성 있게 좀 나타나야 되거든. 근데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스캐너에 따르면 일관성 있게 계속 이제 누르고 해가지고 동전을 딱 손으로 잡고 너구리가 뭐 손가락이 있겠냐? 두 손으로 딱 잡고 종턴 놓고 잡고 놓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게 나타나서 뭐 10번의 실험 중에 9번 나타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중이 없는 거야. 나타나다가 아니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동전도 넣다가 또 동전이 또 비비기도 하고 동전 넣다가 동전 비비기도 하고 비비고 동전 넣고 점통에 넣고 또 넣고 비비고 넣고 비비고 넣고 이런 식으로 막 개판인 거지. 일관성이 없는 거야. 행동에 비일관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쭉 나타나지가 않아. 일관성 있고 컨시스턴시가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들이 또 연구하게 된 것이겠지. 이제 일관성, 비일관성은 inconsistency, 컨시스턴시가 일관성이기 때문에 또 incoherency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가? 뭐 모르지 뭐. 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더니 이제 나타난 현상이 이거지. 이거는 안 된다. 이 본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이게 본능이 노는 거거든. 근데 정면 충돌하는 공부시키는 거야. 이게 충돌하게 될 때는 안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성과가 안 난다는 그 말이지. 이게 이제 조금 학습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행동 수정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이게 학습의 한계인 거야. 이 더 이상 얘기는 얘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든. 그게 본능과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본능과 조금 한 1%좀 다른 거야. 이게 아니고 완전 정면 충돌. 완전히 왼쪽과 오른쪽이 충돌하는 거.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 걸로 이제 해서 충돌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지. 공부 습관을 바꾸도록 유도를 해도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삐리리 법칙이 작용해서 본능으로 되돌아가. 이게 심리학에서 이제 쓰는 건데 원래 과학적 용어야. 이거 맞춰봐. 뭐의 법칙이겠냐? 중력 법칙이겠냐? 원래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 따라서 습관을 이제 공부하는 습관 바꿨거든.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습관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공부 안 하는 상태로 가는 것이야.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거든.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그 심리학에서 많이 쓰인다. 보통 이제 이게 그 물리학적 용어잖아. 근데 심리학에도 많이 쓰이면서 이게 이널티아라고 해가지고 이게 백그라운드 1권에 관성 법칙이라는 거 있거든. 심리학에서의 관성 법칙. 되돌아오려고 하는 성질.
공부시키면은 어느 순간 가면 또 졸고 있고, 공부시키면 어느 순간 또 유튜브 하고 있고, 공부시키면 또 어느 순간 또 카톡 하고 있고, 또 찾아고 있고 막 이런 거 안 된단 말이겠지. 본능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너무 강할 때 그때는 공부를 시켜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 공부 습관이 없으면은 이게 본능으로 내둬버리면은 그때는 어른이 되어도 좀 청소년 되어도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정착이 안 되는 거야. 왜? 고정 행동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거지. 이게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실험을 하게 됐는데, 그러자 이제 스킨의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그때 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었지. 이것이 낮을수록 더 많이 출현한다는 거야. 이게 낮을수록 더 많이 출현해. 이게 뭐겠냐? 이게 낮을수록 더 많이 출현하게 되는 이유는 이게 낮을수록 본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인지 수준이야. 그 인지가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을수록 더 많이 출현하게 되고, 또 본능이 더 높아져가지고 되돌아가는 향본능 표류, 본능으로 되돌아가는 표류. 이 영어로 이제 인스팅티브 드리프트잖아. 그러니까 인스팅트는 본능이야. 본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이게 아무리 조건화 시키고 주약 조건화 시켜도 이게 그 행동이 학습이 되지 않고 행동이 강화가 되지 않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 정도는 뭐냐면은 인지 수준이 낮은 그런 야생쥐가 있고 높은 수준의 원숭이가 있잖아. 그러면 그 쥐도 그냥 쥐가 아니고 야생쥐라 했어. 그 야생쥐는 그냥 일반적인 쥐는 그래도 여기서 이제 실험용 쥐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유전자가 좀 바뀌었는데, 야생쥐는 야생에 살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거든. 야생쥐 데리고 와가지고 또 뭐 좀 시키면 또 어느 순간 데려가 있고, 또 시키면 또 찾아고 있고 막. 좀 시키려면 또 데려가고 있고. 근데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좀 높거든. 그러니까 인지 수준에 따라서. 그럼 점점 내려가면 아메바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된다는 말이지. 높이 올라갈수록 더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향 본능 표류 정도는 인지가 낮은 애들이 더 향 본능 표류, 본능으로 향하고 이제 관성의 법칙에 따라 되돌아가는 성질이 더 강하다는 그 말이 되는 거지. 본능 표류가 심할수록 실험자와 조련사들은 행동 유도를 포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공부를 포기시키는 거지. 결국엔 안 된다 이거지.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인지 수준이 낮고 공부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야 이거 공부 습관이래. 노는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 정명춘 공부의 반대는 노는 거 반대는 공부잖아. 얘들한테 뭐 게임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뭐 또는 뭐 다른 행동으로 좀 노는 거라든가, 또는 놀지 않더라도 운동을 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정면충돌하는 그러한 공부를 시키는 거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것이야. 본능이 강할수록. 인간도 적용할 수 있겠단 말이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한 거야. 본능을 이기고 학습된 행동으로 조건화시킬 수 없는가? 이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인가도 이제 연구를 했었거든. 본능을 이기고 향본능표를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없는가? 본능을 이겨서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공부를 하게끔 결국 학습된 행동으로 조건화시킬 수 없는 것일까? 해서 연구를 했거든. 방법이 뭐? 우리한테는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지. 방법이 있더란 말이지. 이 방법이 뭘까? 좀 놀랄 정도의 방법이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물어봤거든. 이런 설명을 해주고, 그럼 이게 되돌아갈 수 있는 게 보통이 대부분인데 낮을수록. 근데 이거 조금 그거 바꿀 수 없겠는가? 공부를 워낙 안 하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할 게 바꿀 수 없겠는가? 그랬더니 전부 다 그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방법은 있어. 있는 게 뭐냐면 좀 놀라운 방법이고 조금 충격적인 방법이야. 이게 뭐냐면은 실험체의 뇌를 직접 조작하는 거야. 그럼 깨지는 거야. 항본능 표류가. 그러니까 실험체니까 피실험자의 그런 뇌를 직접 조작하는 거지. 너구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되돌아가면 너구리가 왜 자꾸 이제 동전을 쥐고 있다가 동전을 딱 놓고, 또 동전 주면은 다 비비고 있고, 또 동전을 또 주면 또 놓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비비고 놓고 비비고 또 가끔씩 넣기도 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지. 근데 왜 비비냐 봤더니 뭐냐면은 얘들은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동전 넣는 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뭔가 세이브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들은 뭐냐면은 동전을 받으면은 손으로 비비는 이유는 얘들이 38년 또는 뭐 얘들이 생긴 게 한 10억 년 전이면 10억 년 전부터 이제 계속 본능적으로 된 게 뭐냐면은 얘들이 조개 껍질을 비비는 거야. 얘들이 조개 껍질을 먹거든. 너구리가 이제 조개 안에 있는 그런 조개 껍질 먹는 게 조개 안에 있는 그 조개를 먹는 것인데, 껍질을 벗기려면 손으로 비비는 거야. 이렇게 비벼가지고 조개를 딱 껍질을 딱 뗀 뒤에 이걸 주워 먹는 거거든. 이게 딱 먹는 거겠지. 근데 그게 본능인 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얘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조개 껍질 벗기거든. 이게 엄청 동안 많은 시간 동안 그게 본능으로 자리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돈을 딱 들고 여기 세이브하는 거야. 이게 얘는 조개 껍질을 받아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이거를 옮기고 열지 않는 거니까 얘들한테는 이 행동 자체가 정반대되겠지. 왜냐면 그 자기에 주어진 것을 해결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냥 그대로 다른 데 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충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계속 이제 비비고 하다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향본능표로 걔들이 하는 이 본능 자체가 이게 조개 껍질을 벗기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결국엔 안 되는 것이지.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게 너구리 수준은 너무 낮아. 야생 너구리이기 때문에 너구리들한테 이런 걸 하기에는 인지 수준 자체가 좀 낮은 것 같아. 조금 높은 수준 정도가 돼야지 공부도 시키는 거지. 너무 공부의 수준 자체가 인지 수준이 낮으면 그때 공부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 말이겠지? 다시 말하지만 근데 본능을 이기고 학습된 행동으로 조건할 수 있게 있다. 그럼 뭐 뇌를 직접 조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험자들이 했거든. 너구리의 뇌를 따개가지고 그 뇌 안에 있는 그 향 본능으로 가되는 그런 것들을 이 신경을 죽여버린 거야. 그랬더니 치료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향 본능 안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뇌를 직접 조작한다는 것 자체는 행동 수정적 측면은 이제는 포기했다는 거지. 안 되는 거고 외과적인 수술 그 정도로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실험체의 뇌를 조작해서 뇌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한 이건 안 깨진다는 거고 뇌신경을 건드리면 깨진다는 건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역설적이지. 뇌를 직접 조작하지 않으면은 이 절대로 이 본능을 이기고 학습 행동으로 조건할 수는 없다는 그 말이라고. 그래서 신경 단위 조작을 통해서 신경을 죽여서 조작하는 대로 실험체가 움직여서 향 본능 표류가 종료될 수 있겠지만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 신경 단위에 대한 조작 이거는 신경을 단위 조작해봐 할 수 있냐 없지. 어떻게 하는 거 외과적인 그런 무언가 그 정도를 조금 뭐 뇌를 막 신경을 조져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겠냐. 실험자 조련사들이 너구리를 훈련하려고 막 훈련했는데 나중에는 뭐 안 되는 거야. 막 현타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방법 없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거는 연구해보니까 이거 안 된다. 너무 낮다. 방법 없으니까 대가리를 쪼개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외과적인 수술 자체에 대해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아예 안 되는 동물도 있다는 그 말이잖아. 인간한테 적용시키지 않고 싶어. 왜냐면은 다 해놓고 막 왜냐면 인간은 또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있거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게 바로 향 본능표라는 거지. 두 번째는 미신적 행동인데 요거는 되게 재밌다. 뭐냐면은 요거는 한번 쭉 볼게요. 어떤 행동을 하는 동안 강화물이 아무런 규칙도 조건도 없이 무작위로 제공된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시키고 싶어. 그럼 얘한테 이걸 손 누르게 하잖아, 맞지?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랜덤하게 임의적으로 알비트러리 그냥 내버려 둔 것이야. 내버려 두면서 얘가 그 행동을 할 때 그냥 순간적으로 내 마음대로 강화 준 것이야. 그러니까 얘들의 동물의 행동들을 한번 보고 싶은 거지. 좀 얘기를 해본다면은 이거지. 그 동물은 단지 우연에 의해 우연이야 우연에 의해. 그러니까 아까 다시 내가 말했지 우연과 우연 비우연이라는 걸 잘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실험과 비실험적인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일으키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하면 되지만 단지 행동이 어떤지 보고 싶을 때 우연으로 그러니까 뭐 하다가 어떤 행동이 나타나면은 그 강화물로 이제 족버리는 거야. 그럼 그 강화물을 진짜 이 행동과 연결시켜서 잘못된 연합으로 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 각각 비둘기가 날개를 밟고 서거나 빙글 돌거나 날개를 퍼덕거리는 동안 임시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지. 한 비둘기 있고 비둘기를 이제 각각 케이스 있는데 이 비둘기가 지나갈 때 그때 강화를 준 것이야. 강화물을 준 것이야. 또 이 비둘기는 왼쪽 2번 비둘기한테 얘는 쉬할 때 막 쉬하는데 그때 강화물을 줘버린 거야. 이 비둘기는 막 그냥 뭐 먹이를 쫄려고 하는 중에 줘버리는 거고 또 어떤 그 비둘기 5번 4번 비둘기한테는 걔는 막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야. 빙글빙글 돌고 막 하는데 그때 강화물 주고 어떤 퍼덕크림을 주고 어떤 서고 있어서 주고 어떤 놈한테는 어떤 놈 그런 거 있어. 그 철창을 막 지가 대가리 막 그런 거지. 막 대가리 비비고 막 대가리 막 뭐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럴 때 이제 강함을 준 것이야. 그런 뒤에 또 행동이 나타날 때 또 강함을 준 것이야. 몇 번 반복했거든. 반복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걔들 다 모았어. 다 모아가지고 한 그 철창에 집어넣고 1번부터 10번까지 각각 얘는 날 때, 날는 게 설 때, 얘는 돌 때, 얘는 쉬할 때, 얘는 퍼대길 때, 얘는 대가리 박치기 할 때, 근데 조금 쫄 때, 얘는 뭐 할 때 등등등으로 이렇게 강화를 증가시키도록 한 상태에서 다 모였거든. 모여가지고 이제 딱 봤더니 막 미친 거지. 제각각이지. 얘는 계속 대가리 받고 있는 중이고, 얘는 계속 쉬하고 있는 중이고, 막 얘는 계속 돌고 있는 중이고, 얘는 바닥바닥거리고 있는 중이고, 이 현상 나타나는 것이야. 그럼 얘들이 그게 막겠냐? 걔들이 그거 할 때 임의적으로 이제 실험자가 이걸 딱 줬거든. 딱 줬을 때 이거는 내가 대가리를 돌릴 때 음식이 나온다. 퍼덕거릴 때 음식이 나온다. 돌 때 음식이 나온다. 난 박을 때 나온다. 쉬할 때 나온다는 게 이게 학습이 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이 비둘기가 전부 다 지각각대로 다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처음 보면은 그 미친 게 같지. 미친 게래. 미친 비둘기 같지만 사실 그게 행동이 된 것이야. 와 굉장히 죽인 행동이지. 야 이거는 뭐 이 강화물을 제공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행동에 대해 반복해서 강화물을 제공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는 거야. 각각 비둘기마다 동일한 임의적인 행동이 출현하고 동일한 건 뭐냐면 모두가 다 쉬하는 게 아니고 얘는 이거 할 때 얘는 이거 할 때 얘는 이거 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 말이겠지. 이제 이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또 뭘 알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일종의 의식인 거야. 의식, 리투얼인 거야. 관습과 전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게 이게 동물만 있는 것인가? 아니지. 결국 이거는 인간들은 더 심하다는 거지. 느낌에 이게 어떤 느낌의 미신적 행위의 출현이라고 말하거든. 미신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돼. 미신이 귀신 신자가 아니야. 이 미신이야. 미신은 미혹할 미자랑 믿을 신자거든. 그게 잘못된 믿음이야.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미신이라는 것 자체를 뭐라고 봐야 돼요? 수브티스트를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봐야 돼. 이건 지금 설명 안 할게. 따라서 분명히 그 대가리를
박치기 하는 거랑 쉬하는 거랑 이게 먹이랑 상관없거든. 근데 그 먹이랑 상관 있다고 얘들이 그 믿어버리는 거지. 인과관계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믿음. 이게 미신적 행위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민족 행위가 바로 일반적인 카고 컬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잘 알아두고. 요거는 백그라운드 3권인가 있어. 카고 컬트인데 굉장히 유명해. 화물 숭배 또는 화물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1권에는 그걸 알고 깊이 들어가면 정말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겠지. 이게 뭐냐면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던 태평양성 사람들이 서양인들과 이거 처음으로 접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내가 이거 설명한 적 있다, 이게 수업 시간에. 처음 들은 사람은 처음 듣겠지만은 서양인들이 섬에 가져온 화물들이 문명의 산물임을 알지 못했을 때 이게 문명이 전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갑자기 비행기가 내려오더니 막 그냥 화물을 내려. 그랬더니 이거는 조상들이 마법을 통해 내려준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거든. 아주 어리석은 믿음이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외부와의 철저히 고립된 거란 소규모 전통 사회 집단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그런 이걸 알게 된 사건이 있었거든. 그 사건이 뭐냐면 이거거든. 그 얘가 뭐냐면은 2차 대전 당시에 그 남태평양 지역에 일본과의 싸움이잖아. 그 일본을 오키나와라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걸로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미군들이 와가지고 활주로 건설한 뒤에 손으로 수신경이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깃발을 이렇게 흔들었더니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내려와 수송기가 착륙하다 화물을 막 주는 것이야. 초콜릿도 주고 뭐도 물도 주고 막 주니까 원주민들이 보다가 와 쉣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 막 미치는 거지.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펄럭이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내려오는 거야 비행기가. 얘들한테 비행기를 처음 봤기 때문에 비행기가 내려오는 것은 하늘에 선물 신이 내린 것밖에 안 되거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내는 거야. 끝난 다음에 이제 얘들이 전쟁 후에 미국 철수했어. 철수하고 이제 활주로도 파괴했겠지 일본들이 들어올까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원주민들이 얘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우리도 화물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얘들이 원주민, 그러니까 얘들이 활주로도 비슷하게 까만색으로 쫙 깔아. 석탄 같은 거를 좀 깔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이 수신으로, 그러니까 그 한 원주민 나와가지고 옷을, 군복이 없잖아. 그 군복처럼 옷을 만든 거야. 군복처럼 옷을 만들어가지고 뭐 야자수로 해가지고 뭐 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모자도 없잖아. 모자니까 이게 뭐 야자수 쪼개가지고 수박 같은 거 해가지고 다 파가지고 모자처럼 쓰고 그 다음에 깃발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안 내려와. 당연히 안 내려오지. 근데 얘들은 화물을 기다리는 거야.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거든. 이게 바로 카고 컬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그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렸어 그 뒤로. 그러니까 신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려준 선물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엔 얘들이 뭐 했겠지 뭐 기우제도 버리고 했겠지만 우리가 뭔가의 선물을 주기 원할 때는 그때는 얘들이 옛날에 했던 것을 우리도 이렇게 또는 행진 군인들이 행진하고 나니까 또 내려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반복하게 되는 거. 따라서 이제 그림을 잠깐 보여주면은 화물을 기다린 거 이게 미신의 행위지. 이게 결국은 또 같은 미신인 거야. 이렇게 미신이라는 건 내용을 잘 판단해야 돼. 미신이 그냥 미신이 아닌 거고 인과관계 없는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거든. 잠깐 그림을 좀 보여주면은 이 그림이거든. 이게 뭐냐? 이게 비행기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만들어 놓고 이게 뜨기를 바라고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또 어떤 애들은 이거지. 얘들이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총처럼 긴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빨간 것은 핀지 모르겠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막 그냥 또 뭔가 차가 와가지고 화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비행기를 신호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카고 컬트라고요. 카고 뭔데? 화물이지. 이게 화물 숭배 사상이라고 하지. 이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인류의 종교 기원설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가 왜 생겼을까 이렇게 하다가 카고 컬트 현상을 보고 이게 혹시 종교가 처음 생기게 된 이유가 아닐까라고 추론하는 것이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우연히 그냥 뭐 기독교는 뭐 이렇게 하고 뭐 불교는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이렇게 한번 했더니 또 어떻게 그 비슷한 걸 만들었더니 또 이걸 한번 이렇게 이 행위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갑자기 막 나한테 축복이 내려주고 막 그냥 막 아파트가 살아나고 막 이러는 거지.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아마 기원이 생겼지 않겠냐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 미신이나 징크스가 종교적 형황과 관련돼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거지. 알겠냐? 종교적인 것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그 미신적 성향과 징크스가 아니었겠냐.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에 주었던 우연한 그런 조작 조건화 이것 때문에 한번 성립되면서 마치 이제 막 쉬를 하는 그런 비둘기가 뭘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자꾸 이 행동을 반복하는 건 종교가 이러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필기해야 되고 미신 행동이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종교들이 이제 막 그냥 하잖아 맞지? 근데 얘들이 이 행동을 되게 오래 했거든. 카고 컬트를 오래 했는데 이게 행동이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 이건 되게 중요해. 실패해도 손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손해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 우연히 빨간 옷을 입고 시험을 쳐서 대박 쳤어. 나도 시험 잘 칠 때 징크스가 있거든.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우연찮게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꾸 행동을 하려고 해. 시험 아침날 엄마랑 싸우면 난 대박쳐. 근데 그게 있었거든. 근데 그게 진짜 잘 맞더라고. 근데 문제는 또 잘 맞았던 것만 기억하는 게 인간의 또 선택적 지각이잖아. 어쨌든 했어. 일상적 현상이지만 약간 특이한 그런 행동에 강화가 작용이 돼버린 것이야. 이게 강화가 잘못 작용이 된 것이겠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거야. 다음 시험 볼 때 말고서는 입은 행위의 빈도가 증가해. 강화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빨간색을 입지 않고서 시험을 망친 경우 빨간 옷에 대한 처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가 생겼잖아. 종교 생기면서 그 똑같은 종교 행동을 계속하는 건데 그 행동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 일단은 뭐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지만 그래도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뭐 확실히 그 종교는 미신적 성향을 띠어. 근데 그게 이제 얘가 말하기는 이 본문에서 말하기는 이게 바로 아마 종교의 기원설이 아니겠는가? 조작적 조건하가 반복되면서 카고 컬트가 되는 현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째 내가 무슨 말 하나 말했지? 그럼 만약 그 사람들이 기도 이루지 않았단 말이지?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멈추는 것인가? 아니?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게 오랜 전통과 오랜 그런 사회적 관습, 아비투스 같은 느낌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그게 오래 간다는 그 말이겠지. 여기서 내가 동영상 한 개를 좀 보여주고 싶어. 우리나라 그 야구선수 중에서 가장 그 운동선수를 나타나는 건데, 운동선수는 이걸 루틴이라고 해. 루틴이 가장 길었던 그러한 운동선수에서 한번 좀 말해줄게. 박한희 선수를 정면해서 이 박한희 선수의 특유의 루틴을 과거와 비교를 하자면 참 많이 간소화가 됐죠. 많이 가셔됐죠. 예. 그러니까 제가 선수할 때도 수비할 때 박한희 선수 나오면 좀 편안함이 있어요. 일단 뭐 장갑 뺐다 붙였다 뭐 머리 한번 하고 지금 땅 한번 긁었다가 똑같습니다. 네. 이 루틴. 시간도 재봤는데 가장 길었던 루틴을 가진 선수들이 박한희, 박용태. 예. 지금 저 상태에서 배트로 땅을 한번 긁어야 돼요. 어제 정우영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대로 팔보대 점프 헬멧 뒷다리 그 다음에 선을 한번 걸어요. 선 있죠. 방금 봤냐? 굉장히 특이하지. 근데 문제는 이 얘가 타율이 3할 정도 돼. 근데 문제는 3할인데 그러면은 10번 중에 3번 안타 친 거야. 근데 이 행동을 한 뒤에 만약 이 사람이 얘가 안타를 내가 보기에는 이 그 박한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야구 선수 하면서 이게 굳어진 것 같아. 근데 이게 하나하나씩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자 이렇게 했더니 안타 치고 그다음부터는 좀 모자는 있는데 안 될 때 그때 이제 약간 허벅지를 치고 뭐 그다음에 이거 한번 그 막 방망이를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생겨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이게 점점 길어지잖아, 맞지? 이게 더 길어지면 얘는 뭐 야구 기간 내내 이런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야구 그 미국에서는 이걸 금지했잖아. 금지해서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공을 던져서 그 사이에까지 준비 안 되면 그냥 진행돼 버리는 거지. 얘는 뭐 투수는 던지는데 얘는 계속 이러고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얘가 만일 3할이라면은 3할인데 10번 중에 3번이지. 그냥 안타 쳤어. 그다음 안타 칠 확률은 당연히 뭐 떨어지겠지, 맞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걔가 그럼 그걸 안 하냐? 아니,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어차피 이렇게 해서 안타를 치면은 이것 때문이라고 믿고 안타를 안 치면은 이것 때문은 상관없다고 보기보다는 뭐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실패해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이게 종교의 기원서 중에 한 건데 이렇게 되는 게 아마 이 종교가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 같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 종교적 현상을 이 똑같은 내용을 이제 도킨스가 써. 도킨스의 그 이적 윤자 말고 만들어진 신 할 때 종교는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 그 종교의 기원설을 잠깐 좀 설명하면 또 있지. 종교의 기원설이 뭐냐면은 그 던바이 법칙이라고 있거든. 던바이 법칙이 뭐냐면은 한 공동체 집단이 완벽하게 이제 통제 잘 따를 수 있고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인원이 딱 150명이거든. 150명을 넘어가게 되면은 통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럼 150명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안 되는 거야. 151명만 돼도 한 명이 막 도망가고 막 안 나오고 막 그냥 그 양아치처럼 막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그 인간이 만든 거지. 아, 그럼 이 150명 이상이 되는 인원들 통제할 수는 없겠는가? 그때 종교를 만든 거야. 종교라는 그런 틀 안에서 혼합시켜서 신앙을 만든 것이기. 그런 것도 종교의 기원이 되거든. 기원설은 굉장히 많아. 정리할게.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얘는 도구적 조건화인데 도구 조건화는 지금은 이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고전 조건화는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 간의 관계를 통해 학습을 시키는 거. 이제 알지? 조작적은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통해 학습하는 거. 알지? 도구적이 뭐냐면 1번 향본능 표리. 이건 도구에 중점을 둔 것이야. 향본능 표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신내 행위와 하우클트 같은 거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학습 무력감인데 요거는 뭐 그 다음 페이지 백그라운드 다음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하진 않을 생각이야.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특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전부 다 조작적 조건하의 그러한 반대 현상들 또는 이것을 조금 더 연구에 나타난 그러한 그 번외의 현상들 같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 동물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이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등등된 것 같아. 어쨌든 좀 길었다. 그랬는데 잘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을 보면서 공부하면 도움 될 것이고 비문학 충분히 나오거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